한국의 미디어 역시 앞으로 어떻게 또 무엇이 달라져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미디어 업계 종사자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연결하고 소통하고 신뢰받는 미디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민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민영입니다.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촘촘하게 연결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을까요? 저는 동료 학자들과 함께 2007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시민들의 정치 대화가 얼마나 성숙한 소통의 수준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 의견을 주장하는가와 상대 의견을 얼마나 진지하게 경청하는가를 기준으로 두 가지 기준이 상대적으로 모두 높을 때를 소통의 상황이라 정의했습니다. 2007년 연구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외 유형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내 의견을 표현하기와 상대 의견 경청하기가 모두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연결성이 더 높아진 2017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외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흥미롭게도 10년 전에 비해 소통 유형의 비중은 줄고 소란 유형의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듣기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같은 연구에서 시민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과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대화 연결망은 상당수 정치적으로 동질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대나 성별로 분석해 봤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연결성이 높아진 시대의 유유상종 현상, 즉 비슷한 사람들과만 만나고 교류하는 경향이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연결됩니다. 오전 강연에서 들으셨듯이 동질적 집단 내에서는 의견 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집단 간의 갈등도 필요 이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층 갈등과 이념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다양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을 통해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지만 갈등이 조정되지 않고 대립과 극화로 이어진다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나 정치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언론의 갈등 보도량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적인 증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갈등을 보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은 갈등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갈등 주체들 간의 대립을 부각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보도 경향은 독자나 시청자로 하여금 왜 갈등이 발생하는지를 찬찬히 이해하기에 앞서 갈등 자체만을 기억하게 하고 염증을 느끼게 합니다. 더 나아가 갈등 주체들 간의 차이를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언론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여론 지형이 형성될 때도 그것을 단순화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저널리즘 연구의 연구 결과를 보시면 해외 언론에 비해 한국 언론의 경우 기사에서 단일 관점만을 제시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갈등 보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해관계나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갈등 이슈에서 단일 관점만을 제시할 경우 마치 언론 자체가 갈등의 한 주체로서 특정한 편을 드는 것처럼 비춰질 것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갈등 보도 방식은 개인과 집단 수준에서 의견 양극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더욱이 특정 관점에 치우친 갈등 보도가 사실 검증에 미흡함을 보이거나 의견과 사실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신뢰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기사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실시한 국제조사에 따르면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는 최근 몇 년 연속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9년 조사 결과를 보시면 오로지 22%만이 언론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동일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정치 시사 정보를 얻기 위해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디지털 매체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도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최근 노년층의 정치의식과 미디어 이용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요. 여기 인용된 것처럼 제가 인터뷰한 어르신들도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셜미디어나 모바일 메신저와 같은 새로운 채널을 이용하게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생각을 대표해주는 대안적 정보원을 적극적으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채널의 확장으로 이용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원하는 정보원을 더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소리만을 추구하는 확증 편향이 강하게 작동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허위 정보의 영향력도 여과되지 않고 극화도 촉진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성과 능동성이 높아진 디지털 공간에서 다채로운 여론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화된 여론 극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 의견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을 넘어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혐오하는 현상, 즉 감정적 극화까지 발생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다양한 사이에 따른 갈등이 소통을 통해 조정되지 않고 구성원들 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지속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할 심리적 고통, 사회적 고통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다양성이 공존한 가운데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민주주의 가치와 배치됩니다. 최근 불거진 정치적 갈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해 왔습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과 같다고 말하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의견 차이를 좁혀서 가능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논의할 사회적 소통 기제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촘촘히 연결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소통의 기회를 확장하고 소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공론장으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에 실시된 원자력 정책 관련 공론조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갈등 이슈의 하나였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정부는 3개월 동안 시민참여 공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이 해당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후 한자리에 모여 분임 토론을 벌였고 합의점을 찾아 최종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소통 실험이었습니다. 공론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공론조사 참여자들은 대부분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종 결론에 대해 높은 수용 의사가 형성된 것입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일반 국민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0%에 가까운 일반 응답자들이 공론조사가 도출한 정책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공론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아마도 언론을 통해서만 그 과정을 접했을 일반 국민들도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높은 수용 의사를 보였습니다. 결국 사회적 소통을 통해 갈등이 조정되는 과정을 언론 보도를 통해 지켜본 것만으로도 갈등이 완화되고 사회적 합의가 촉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 이용자가 언론을 불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인들도 이용자들을 불신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 인용된 한 언론인의 말처럼 시민들 자체가 정파적이기 때문에 언론을 편향되었다고 인식하고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2016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언론 이용자들은 정파적 편향성만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를 쉽게 거두지는 않습니다. 언론이 정확성, 객관성, 공익성 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뉴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들이 실망하고 불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언론이 전문성, 윤리성 차원에서 품질이 높은 뉴스를 생산한다면 이용자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극화 시대를 지내는 우리 공동체에서 저널리즘이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소통의 매개체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히 갈등 이슈에 대한 보도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좋은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은 갈등 이슈에 대한 소통과 토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사실적 토대를 탄탄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독자들이 믿지 않는다고요? 사실이 아닌 신념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 좀 더 설득력 있게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사실들을 파편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맥락 속에서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취재 동기와 취재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사실 검증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갈등 이슈에 대해서 언론은 더 높은 설명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갈등 이슈에 대한 보도에서는 복합적 관점을 택해야 합니다. 갈등 이슈를 둘러싼 여론 지형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의 이해관계나 정파적 경향성 때문에 의견을 사실처럼 보도하거나 특정 취재원의 의견을 그대로 중계하는 관행이 있다면 그것을 반성하고 탈피해야 합니다. 또한 갈등 보도의 관점을 갈등 프레임이 아니라 해결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제를 고발하거나 중계하는 것만으로는 갈등 해결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이 전지전능하게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 조정 과정을 더 가치 있게 보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 못지않게 중기와 후기 단계의 보도 비중이 높아져야 합니다. 관성적인 갈등 보도, 극화를 유발하는 갈등 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 엘리트가 아닌 독자들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양극화된 정치 집단에 비해서 독자들은 더 다채로운 관점들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품질을 갖춘 뉴스, 좋은 저널리즘에 반응하는 독자와 시청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임을 경험하고 자각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언론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